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대전시민대학교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걸 보충 수업을 좀 하면서 제가 선생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주 2시간씩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 듣고 온라인에서 대전시민대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다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천간의 음양오행을 구분했고, 그죠? 상생과 상극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천간의 합을 할 건데, 천간합, 지지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합과 삼합이 있습니다. 방합과 삼합이 있는데, 이 삼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죠. 생왕묘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합쳐진 글자들이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명리학에서 궁극적으로 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12운성의 압축판입니다. 삼합이. 그래서 삼합을 해야 되고, 그 삼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지장간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지장간. 그러면 이 지장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한번 볼게요.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천간합, 지지합, 지장간. 지장간이 있죠. 잠깐만요. 자, 이 지장간이 지지에 숨어 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 지장간을 이렇게도 적습니다. 지장간. 이렇게도 적거든요. 그래, 이게 삼합하고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천간합은 뭐냐? 우리 이제 일단은 배웠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이거 이 신자하고 지지에 있는 이 신자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그 간간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 번째에 있는 글자가 다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부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간의 부부합, 천간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부부관계라는 게 남녀의 남자인 양과 여자인 음이 결합을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극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요. 내면에. 그래서 우리 여기 양에 해당되는 목인데, 그죠? 이 양에 해당되는 목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극을 해야 된다고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면 이 양의 목이 극하는 거는 이제 일단 음이 돼야 될 거고, 그죠? 음이 돼야 될 거고 목극토 해야 되니까 토가 되겠죠. 음의 토는 뭡니까? 기죠. 그래서 이렇게 각기합토 하는 거예요. 각기합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오죠. 각기합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요. 을은 음의 목입니다. 그죠? 음의 목이에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양이 되어야 되고, 그죠? 음이 여자고 양이 남자니까 양에게 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의 뭐가 돼야 됩니까? 목을 극하는 거는 금이죠. 그래서 금극목을 해야 되니까 양의 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이잖아요. 그래서 을경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은요. 양의 화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부부합이라니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음이 될 것이고, 그죠? 화가 극하는 거는 금이죠. 음의 금은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병신합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정화는요. 얘는 음의 화입니다. 그죠? 음의 화인데 조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양이 되어야 되고, 그죠? 음이 화이고 여자니까 양인 뭐가 돼야 됩니까? 화를 극하는 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임합 이렇게 되고요. 자, 무토는요. 양의 토에 해당됩니다. 그죠? 양의 토에 해당되니까 음의 수인 개수가 무게합 이렇게 짝을 한다. 쉽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이제 뭐로 변화하느냐 하는 거는요. 이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저는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안 가르쳐 주고 뭐 잘 모르고 뭐 이랬는데 고전에서 찾아보다가 나온 게 자평진전에 그런 힌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가 생길 때 천생일수해 갖고 1, 2, 3, 4, 5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수화목금 토거든요. 토가 생기는데 이 토는 제가 얘기했죠. 수화금수가 수화금목이죠. 수화금목 이 글자들이 수화목금이네요. 수화목금 이 글자들이 전부 어우러진 충기가 토다. 이 토. 이 토는 누구라고요? 지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가 형성되고 난 뒤부터는 이 토를 중심으로 상승의 원리로 들어가니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각기합은 뭐가 됩니까? 토가 되고 을경합은 금이 되고 병신합은 수가 되고 정임합은 목이 되고 무게합은 화가 된다. 자, 요 논리가 작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은 천간의 합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능적인 면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초급 과정이라서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능적인 것, 갑은 양의 목이고 을은 음의 목이고 뭐 이런 거 외우기 급급한데 그죠? 그 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배우려고 하면 또 복잡해지고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냥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합이라는 거는 집착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기 합하면 갑은 갑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거고 그죠 기는 기로서의 기능이 있겠죠 그 뒤 두 기능이 묶이면서 그 기능 고유의 기능을 정지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고 협력하거나 화합한다는 뜻이 있으며 또 만나다, 모이다, 집합, 묶이다는 뜻이 통한다, 끌려간다. 죄송합니다. 이거 핸드폰을 지금 이걸 제가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자 끌려간다, 추구한다, 따라간다, 연연한다, 뭐 탁해진다, 집착한다. 이 집착한다는 의미가 좀 강해요. 자, 우리 그 합을 하는 입장하고 합을 당하는 입장의 관계에서 보면 음양의 관계가 조화를 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집착한다, 묶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합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합과 충을 하면 충은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딪히고 배척하는 거고 합은 화합한다는 말 그대로 화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뜻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융화와 화합과 침묵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가겠죠. 사주에 충과 극이 많으면요.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겪겠죠. 그죠? 자, 우리 식간의 성질은 뭐 살펴보았듯이 이랬는데 아직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오행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질을 했죠.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다. 이 논리를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리의 에펠탑이 이렇게 높이 하늘로 솟아 있는데 이 전부 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금이 아니고 뭐다? 목이다. 그 이유는 목은 생에서 올라가려는 용출력, 스프링, 봄을 뜻하는 그 용출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로 쭉 뻗어 올라간 거는 우리가 목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게 생의 의미입니다. 생장화수장이라는 논리가 우리가 제가 항상 이렇게 형상으로만 우리 진로스 있잖아요. 진로스 나타나 있는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이렇게 외워버리면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금은 쇠고 수는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통변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형상으로만 가죠.
이거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기운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생의 기운, 장의 기운, 화의 기운, 수의 기운, 생장, 화수장 하는 이 기운, 다시 감추는 기운, 이 과정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한 사이클을 그리는 과정이죠. 나타나가지고 성장했다가 다시 기울기 시작해서 소멸해 가는 이 과정이 모든 만물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갑의 성질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기는 또 기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성질이 있는데 서로 합을 하면요. 각각이가 각각 그 본연의 성질과 목적성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있죠. 그래서 기륭도 거기에 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흉한 글자가 있는데 그걸 합해버리면 그 흉이 감해지겠죠. 굉장히 길한 글자가 있는데 그걸 합을 해버리면 그 길이 감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제가 어렵게 좀 하고 쉽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 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또 동영상은 조금 어려워도 뭐 몇 번 들으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제 수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5번 들은 사람도 있다 했는데 등록을 그러면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계속 몇 번 들어버리면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천간의 합은 사주원국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대운, 세운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 자, 우리 대운, 세운은 아직 선생님들 안 배웠어요. 완전 초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은 10년 단위로 오는 운이고요. 세운은 1년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세운과 대운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년이 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1년의 단위로서 왔죠. 그러면 1년 뒤에는 뭐가 옵니까? 을축년이 오겠죠.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병인년이 올 거고요.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대운도 마찬가지로 60갑자의 모양을 가지고 옵니다. 갑자, 대운, 을축, 대운 이렇게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온다고요? 10년의 단위로 대운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자, 합은 상황에 따라 기륭이 달라진다. 자, 본분을 잊고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 묶인다는 의미가 있다. 제가 아까 갑기 합해서 토가 된다는 말은 갑은 갑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고 기는 기로서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합해져서 토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선생님들 이렇게 적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갑을 병정 무 적어 놓고 기 경신 인계 적으면 전부 합이에요. 5개 적고 6번째 합이니까 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하면 각기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토가 되고 을경 합해서요 금이 되고요. 병신 합해서 수가 되고요. 정임 합해서 목이 되고 무기 합해서 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기토는 여기 하나 있는데 토가 된 거 그죠? 경금도 여기 하나 있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관계가 없어요. 병화고 신금인데 수로 바뀌었고요. 정화고 임수인데 목으로 바뀌었고요. 무토고 개수인데 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뀐 거고 여기서는 을경합에서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을은 을로서의 목적이 있었고 경은 경으로서의 자기 본분과 성질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바뀐 이 금은요. 이 금은 그래도 다른 모양의 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여기도 각기 합토하면 이 토는 그래도 다른 모양의 토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 거는 흉한 글자가 합을 하면 흉이 들어지고 길한 글자가 합을 하면 길이 덜할 것이다 하는 논리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길한 글자인데 이렇게 묶여서 토로 바뀌죠. 길은 감하지만 그래도 토로 남습니다. 그죠? 예, 약간 그 형태가 바뀌는 구조를 가지는 기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뭐 어려운 과정이니까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간합 한번 볼게요. 사주 내에서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이 나예요. 그죠? 난데 이렇게 을경합을 했어요. 그죠? 또 내가 경금인데 그죠? 이렇게 을경합을 했어요. 부부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을목 일주가 여자라고 하면 이거는 나를 극한 글자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거는 남자,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을경합을 하면요. 천간은 뭐라고요? 양. 지지는 뭐라고요? 음이죠. 그죠?
지지는 청가는 양,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청가는 정신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지는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청간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공간이고 지지는요 음이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숨겨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청간에서 이 을목인 여자가 경금인 남자와 합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애결혼이란 말이에요. 그죠? 연애결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을경합은요.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 이 남자가 극하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 재성인 아버지도 되고 돈도 되고 남자인 경우는 여자가 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을경합을 하면 나는 여자와 이렇게 을경합을 하는 모양을 천간에서 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결혼이에요. 그죠? 연애결혼인데. 자, 그러면 이 을목이 남자면 어떻게 되냐? 이 경금이 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달라지죠. 자, 이 을목이 남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를 극하는 이게 직장이 될 수 있죠. 또 자식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직장이나 이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거든요. 굉장히 명예지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여자는 내가 극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고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말도 되고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금이 남자다. 그럼 남자는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 자, 이 부분은 좀 어렵죠. 나중에 통변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놓고 수업에서 다시 듣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듣고 흘리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 공부는 듣는 족족 이해해서 가면 거의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듣고 흘렸다가 또 듣고 이러면서 내가 자꾸 새겨 듣다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콩나물 키우듯이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은 쑥 빠져나가죠. 그런데 돌아서 있으면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에서 천간합을 하고 있으면 정신적인 추상적인 집착이나 집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을 할 수도 있죠.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내가 기가 있는데 가분이 대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자, 나는 음의 토고 얘는 양의 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데 내 직장이고 벼슬이고 남자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 이게 여자인 경우는 남자가 되고 그죠? 남자인 경우는 이게 자식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기운들이 나한테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데 대한 일들이 나에게 대운이면 10년, 세운이면 1년 동안 일어날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명히 합은 있는데 일간이 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간합을 배우고 난 뒤에 그 예외 조항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합으로 합이 불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일단은 뭐 제가 봅시다. 자,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여기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 기토가 여기 있죠. 근데 갑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간목이 있는데 이 갑이 하나 더 있으면서 여기 기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기토가 있는데 그죠? 각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기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기토가 있는데 각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기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이제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통변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을 할 때 일간인 나하고 합하는 관계는요. 남자인 경우는 아내가 되고요.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 되거든요. 우리 육친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을 해야 되는데 합을 못한다는 말은 내 배우자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자 여기 일간은요 사주에서 일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주에서 일간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7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글자 있죠. 이 7글자가 합과 충과 뭐 이런 찢고 볶는 여러 가지 과정들, 이론적인 과정들을 다 겪어가지고 나온 결과물에 대한 최종 기속처예요. 결과물의 최종 마지막 단계의 기속처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기속이 되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쟤는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래, 쟤는 내가 싫은 거기 때문에 피할래 하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주의 구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능동적으로 하발을 할 수 있고 뭐 그걸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 근본적인 전제가 깨어집니다. 그게 이제 격국론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직 설명을 해드려도 모릅니다. 제 성격이 성립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제껴놓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일단 그것만 아세요. 일간은 간섭을 하지 못하고 항상 모든 면에서 피동적이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기속되는 자리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 놓고 봅시다. 자 만약에 이 갑이 없다고 하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합을 해버리고 얘가 이렇게 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궁성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연월일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금묘화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금묘화실론으로도 얘기하고 뭐 원형이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릴 때 소아기 때 이거 청소년기 때 결혼해서 이제 우리가 중장년기 때 이때는 노년기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년 성장기 이때는 뭐 결혼 생활하고 난 뒤의 이후 이거는 말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여기를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자체가 선생님 사주 자체가 이렇게 종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평면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지는 않지만 연부터 시작해서 월일시로 외연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 먼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시가 있어야 내 사주가 확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요렇게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리가 사주 전부 책으로 표현되니까 그죠? 2차원적으로 이렇게 사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이거 평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하고 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아버리면 연하고 시는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도 연결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 둥근 구라고 하면 이게 평면으로 제가 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둥근 구라고 하면 이 둥근 구가 하나의 공간 1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12등분을 해서 쪼개면요. 그죠? 12등분을 해서 쪼개면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해당되는 달이겠죠. 그럼 이 둥근 구 전체 하나는 내가 태어난 년이 될 거고요. 이 12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난 월이 되고요. 이 12등분 된 것 중에 우리가 3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하나의 공간이 내가 태어난 시간이 되고요. 그 시간 중에 다시 12등분을 해가지고 하나가 내가 태어난 날이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이고 이게 월이고 여기 일이고 그 안에 또 12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큰 외에는 연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월이고 일이고 시고 이런 식으로 관계되겠죠. 그래서 시가 결정되어야 그 사람의 사주가 하나의 사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얘부터 먼저 거의 대운이 올 때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연부터 해가지고 연월 일시로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시를 지나서 끝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예. 세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 여기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도 할 수 있죠. 청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집니다. 1년 동안. 그게 뭡니까? 청간은 동이고 지지는 정이다. 지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 끌려가는 거고요. 청간은 동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의 단위가 하나의 단위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대운을 설명할 때 10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간 5년, 지지 5년 이거 틀린 거예요. 1년의 단위도 그러면 청간 6개월, 지지 6개월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갑자 대운이라고 하면 이 갑자라는 단위 하나가 하나의 양으로서 하나의 글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을축이라고 하면요. 이 을축이라는 이 글자가 음으로서 하나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양음 이렇게 양음 가듯이요. 양양 이런 식으로 안 간다니까요. 대운은 세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간은 그러니까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청간은 양이기 때문에 기운이 뿌려지면서 그냥 확 움직이고요.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공간을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먼저 이렇게 합해버린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합할 몫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가 이렇게 합하려고 해도 얘가 앞에서 가로막아버리죠. 너 나하고 합해야 돼 하고. 그죠? 또 여기는요. 이 기토는 이 값을 합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이 값도 얘하고 합하기 전에 얘가 먼저 있으니까 이렇게 합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을 하고 싶어 하겠다고 하지만 자 기토는 피동적이기 때문에 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제가 합을 당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하여튼 일간은 무조건 피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도 합하고 싶고 얘하고도 합하고 싶은데 얘가 적극적으로 합해서 들어오니까 이 둘이 합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주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합을 못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는 이렇게 합하는 관계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어 있었고 이 합을 못하는 일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자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병신합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합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이 둘 관계를 극하는 글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하면서 이거는 음의 금이고 그죠? 얘는 음의 화죠. 그래서 음 대 음이나 양 대 양은 극을 할 때 심하게 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칠 편을 적는다고 그랬죠. 편자를 적기 때문에 이 극을 심하게 해버리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얘가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얘를 극해버리니까 이 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의 수고 양의 화죠. 그래서 합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극하는 글자가 있게 되면 그 가운데서 있게 되면 그걸 못한다. 이게 옆에 있어도 물론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옆에 있어도 물론 마찬가지로 보는데 자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런 거죠. 병신합이 있는데 여기 정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해버리면 이 병신합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합인 것 같은데 화하지 못한다. 뭐 이런 모양들이 제대로 화하지 못한다. 합해서 합인 것 같은데 합이 아닌 불합이 있고요. 불화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기합이 있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맞고 있고요. 정임합이 있는데 이 기토가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책에서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논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양은 움직이고 동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방해하는 애가 없으면 합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합력은 떨어지지만 이거는 이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까먹으면 됩니다. 자, 지지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건데 이게 지지합은 지지가 12개가 있죠. 그죠? 12개가 있기 때문에 합을 짝을 맞추면 6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6기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운육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육기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천간은 양이고 동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천간은 정신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상이고 지지는요. 행동적이고 물질적이고 형이학적인 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놓으세요. 천간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 외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지는 최종 귀착점, 결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상은요. 나중에 지지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는 이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과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천간은 추상적이고 지지는 구체적이 있더라. 천간은 형이 상이고 지지는 형이 하악이라더라.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예. 자, 지지합도 6개의 짝을 이루면서 이거는 부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궁합 볼 때 있잖아요. 궁합 볼 때 배우자의 일간과 배우자의 일지와 나의 일지 사이의 육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서로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했죠. 자축 합토, 인해 합목, 묘술 합파, 진유 합금, 사신 합수, 오미 합파인데 이 합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태양과 태음이라고 했죠. 그죠? 이 양을 그냥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이 다룰자에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 자축 합토인데 이 수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건 나중에 이제 응용편에서 나오는 건데 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토는 흙이죠. 물이고 흙에다가 물 부어버리면 빙판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상에서 그렇게 볼 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선생님 일단은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거는 태양이 도는 거하고 모양이 똑같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돕니다. 그죠? 여기 어디 수성, 여기 금성, 여기 지구, 그 다음에 여기 목성, 수금지, 죄송합니다. 이 화성이네요. 수금지화, 그 다음에 여기 목성, 그 다음에 여기 토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자, 수금지와 목토까지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뭐 도구를 이용을 해야 보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선인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정했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제가 태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월이 있죠. 그래서 1월과 5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 자체로 토의 성향을 가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태양도 1이니까 이게 화의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화성도 화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지구 오운육기에서 화가 두 개예요. 소음군화가 있고 인신상화가 있습니다. 군화와 상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표현을 어떻게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합을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태양 태음이라고 합니다. 태양 태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걸 굳이 화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신은요 합해서 요 수가 되는 거예요. 진유는 합해서 이 금이 되고요. 요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묘술이 합해서 이 화성이 되고요. 인해가 합해서 이 목성이 되고요. 자축이 합해서 여기 토성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이 합은요, 지축이, 여기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도가 12개가 있으니까 원은 360도니까 하나가 30도 각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축이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죠?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돌면 이 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기운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펼쳐놓은 기운을 갖고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법 시간이 가네요. 아직 좀 남았는데. 와, 이건 안 되겠네. 거의 한 2시간 분량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지지합. 자, 지지는 현실적인 환경이다. 아까 천간은 추상적이라고 했죠. 현실적인 환경이나 애정적 특성이나 형태. 이게 지지의 합형충파의 논리가,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의 애정관계가 딱 드러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주에서 세력을
으로 응용되고 음양합, 남녀합, 부부합, 뭐 밀착성 뭐 쭉 얘기해 놨네요. 안정적이다. 성장, 급성장을 하는 데는 간섭이 많아 성장은 느리게 되는 것이다. 합이 많다는 말은 어, 고려해야 될 게 많다는 말도 돼요. 예, 그래서 성장이 느릴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 넘기세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뭐 그렇게 듣는 겁니다. 자, 사주학에서 음양의 짝을 이룬 모든 것은 좋고 편안하고 생명력은 길지만 더디고 느리고 오래 걸린다는 특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룬 거는 좋다고 하지만 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충이 무조건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흉한 거를 충하면 오히려 좋아지겠죠. 그리고 길한 거를 합해갖고 변화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축합하면 토가 된다. 자, 이런 형태들은 뭐 한번 볼만은 합니다. 자, 음의 성질이 강한 수토의 합이다. 자, 우리가 해자축 자리에 있죠, 그죠? 해자축. 그리고 차고 어둡고 깜깜한 거다. 우리가 자는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동짓달이고 한밤이고, 그죠? 축도 새벽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어둡고 깜깜한 시기입니다. 연으로 따질 때도 한겨울이고 하루로 따질 때도 한밤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깜깜하다.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비세속적이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밤에 하는 일이나 주로 보조하는 형태의 현실적 환경이다. 자, 이게 이제 연구도 되고요. 밤에 하는 비밀리에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정보, 첩보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암암리에 하는 연구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범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하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비도 될 수 있고요. 야간에 하는 경비 활동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야간에 하는 도둑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고 제가 지지에서 그 얘기를 했죠. 사오의 공간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공간이고 화의 공간은 드러나는 거죠. 생장, 화수장 할 때 수의 공간은 완전히 감추어지는 공간이라는데 여기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축합은 음기가 가득하여 현실적으로 만물이 성장하고 생육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기온적으로는 토나 한겨울에 꽁꽁 땅이니 빙판이나 얼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걸 수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주변에 양계의 지덕 여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축합이 있다고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사가 오면 사축합으로 묶이면서 풀리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오가 오면 좌우충이 나면서 또 이 관계도 순서에 따라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충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어떤 화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자축합을 풀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미가 오면 따뜻한 글자잖아요. 한여름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미충 하면서 풀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 한겨울에 자만 있다고 하면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추운 거를 이 사화가 녹여줄 수도 있죠. 예, 이런 형태들의 관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지 형태 구조 이래가지고 그 글자의 형태 구조로 그냥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예. 자, 사회적으로 비밀이 많은 것, 감추어진 것, 첩보, 정보, 보안과 관련되거나, 그죠?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밤에 그냥 안 자고 공부한다는 거죠. 또 오지, 물가 주변, 한직, 그러니까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 이런 거죠. 수산업, 조선업, 정수기, 음료, 냉동, 생명 이런 거하고 생명을 다루는 환경과 연관이 된다. 자축이라는 글자의 구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인의 합목입니다. 그죠? 자, 수목이 이 해수는 수고, 그죠? 양의 수고, 인목은 양의 목입니다. 그죠? 근데 수목이 합해가지고 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수는 해수로서의 작용을 못하고 목으로 바뀐 거고, 인목은, 목의 형태를 변화시켰지만 자기의 목기를 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강화된 거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자, 수목이 만나서 목의 뜻을 이룬다. 목은 뭡니까? 생의 의미, 창조의 의미가 많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 역마합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인, 사, 신, 해, 이게 사생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절을 여는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역마지사라고 엮습니다. 여러분들 역마살은 많이 들어봤죠. 인신사회가 전부 역마살인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역마로 진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역마로 작용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역마의 합이죠. 여기 인과 해가
합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역마라는 거는 멀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 거점하거나 변화가 잦은 환경적 모양을 가진다 해놨죠. 자, 인의 항목은 무역, 항공, 운수, 물류, 자동차, 통신업, 역마성과 관련된 직업과 인연이 된다. 이래놨죠. 자, 그 다음에 묘술 합합니다. 이 묘는요, 목입니다. 그죠? 을목이고, 술은요, 토입니다. 토. 그 둘이 목과 토가 합쳐져서 화로 바뀐 거네요. 자, 목토가 만나서 화의 뜻을 이루었다. 자, 묘는 우리가 간목에서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인목에서 뚫고 올라와서 묘목 새싹이 난 거예요. 그죠? 이제 막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리다고 하고, 술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거두어들이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정멸하는 시기가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기 전의 노인, 죽음을 앞둔 노인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어린 것과 노인의 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인묘진 하는데 이 한봄 한참 푸른 봄이잖아요. 그죠? 한참 푸른 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장화수장의 단계에서는 이 거의 뭡니까? 이제 막 탄생해서 막 어린 청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루로 따지면 아침이죠. 그죠? 이 술은요, 술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다 밥 다 먹고 정리하고 자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인생으로 따지면 노년기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노인의 합이다. 나이 차이가 많은 인연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술합이 있는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묘는요, 아주 푸른 새싹이 있는 봄이고요. 술은 이게 신유술이잖아요. 그죠? 신유술은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에 낙엽이 지고 막 이럴 때 단풍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것을 합을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 화려한 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묘술 합이 있는 사람들이 감각이 좋습니다. 감각이. 예. 그래서 예술 쪽이나 패션 쪽이나 뭐 이런 뭐 그림이나 뭐 하여튼 예능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인연이 된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묘술합파 시작에서 끝마무리를 지음으로 사주상에 있으면 대체로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마무리가 좋다. 술이 마지막 마무리 자리라고 했죠. 종교나 예술적인 기질이 탁월하다. 이 종교는 술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성향이 종교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인 기질, 묘목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예술적인데 을목하고 나중에 연결되거든요. 탁월하며 예쁜 것, 화려한 것과 인연이 많고 인테리어, 꽃, 메이크업, 교육, 미용, 패션과 인연을 많이 갖는다. 이 교육은요 뭘까요? 이런 목이 가지고 있는 생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종교성은 아까 술, 토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도 관계되고요. 이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진유합금. 자, 이 진토곡, 이거는 금이잖아요. 토와 금이 만나가 금으로 다시 이룬 겁니다. 그죠? 그럼 금기는 강화되는 거죠. 토기는 기운이 뺏기는 거죠. 토생금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봄과 가을이 만나서 결실을 이루는 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토는 봄의 끝자락이고 그죠? 유금은 가을의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이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의 속성을 따른다. 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숙살지기, 죽인다고 했죠. 금은 의리가 강하지만 네 편과 내 편, 흑백의 논리가 분명하다. 내 편은 한없이 보듬고 방어해주지만 내 편이 아닌 적은 가차없이 죽이는 게 금의 속성이다. 뭐 이런 논리가 있죠. 그래서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강압적이고 강권으로 일을 해결하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권력 집단이나 가치 있는 것을 다루는 환경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유합금 심판하는 곳, 법원, 경찰, 군인, 감정사, 평가사, 의료, 세무, 보석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된다. 이 유금이 이제 우리가 신금은 양의 금이고 천간으로 올라가면 경금과 같고 그죠? 이 유금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 신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우리가 생장수장의 과정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가 신유술입니다. 그죠? 신유술인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추석 때가 걸릴 때입니다. 추석. 그래서 모든 결실을 다 하고 떨어져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죠? 막 자라 가지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 갖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 가지고 떨어진 결실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결실이죠. 이 유금.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유금은. 그래서 작고 가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요즘 반도체 이런 것들, 보석 이런 것들을 전부 유금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예. 자, 사신 합수입니다. 사신은 화와 금이 합해 갖고 수를 만든 거예요. 그죠? 화금이 만나 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것도 우리가 사와 이 신자리가 인사신해 할 때 역마성에 있는 글자죠. 인해합도 역마고 그죠? 사신합도 역마입니다. 역마의 합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인연한다. 물질지향적이다. 정략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이 화려함과 그죠? 이 현실주의가 합해가지고 뭘 만든 겁니까? 저장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으로 합쳐가지고 미래를 위한 대비 이런 게 수거든요. 계획 이런 것들이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지향적이고 정략적인 성향이 강하다. 항공, 통신, 항만, 무역과 인연이 많고 자 역마성입니다. 전부. 통신은 이 사화에 해당되고요. 항공도 사화에 해당됩니다. 항만, 무역 이런 것들은 이 사화 이 전부 역마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금융 이런 거는 이거고요. 신금을 같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가치가 높은 인과 인연이 많다. 자, 오미야 마지막이네요. 자, 화와 토가 만나가 화기를 짰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태양 태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기온이 너무 양기가 강해서 잘 서먹기 어렵고 흩어진다. 수의 조화 여부가 중요하다. 자, 이 화기가 너무 펄펄 날기 때문에 축 늘어진 거예요. 우리가 5월, 미월 이렇게 되면요. 여름에 막 매미 소리 계속 울면서 뭡니까? 나무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늘에 진짜 햇빛이 쨍쨍한데 매미 소리 들으면서 낮잠 자고 싶을 때잖아요. 그냥 축 늘어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수기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더운 걸 해결을 해소해 주느냐 하는 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는 제가 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의미에서 한난 조섭을 결정짓는 자리가 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월의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 글자들의 한난 조섭, 그러니까 춥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함이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화는 발산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주로 가까운 공간이나 공식적 공공적인 합을 의미하니 소문나는 인연관계를 의미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미합에서 화로 바뀌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묘술합에서 화로 되는 것도 드러나니까 화려한 쪽으로 막 얘기를 했죠. 오미합도 화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공간이니까 속이지 못하죠. 남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전시, 공연, 예술, 영화, 사진전, 미술전, 이런 거 전부 이렇게 전시회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불은 이렇게 화약, 전기전자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빗소리 전기전자 이러잖아요. 빗소리 전기전자. 이게 화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폭발물 이런 것도 관계가 됩니다. 이 화가 폭발물하고도 관계되잖아요. 독약하고도 관계되고요. 네. 자, 연월의 합. 자, 조상과 부모의 연결성을 얘기한다. 연은 뭡니까? 제가 연월 일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조상, 여기 부모, 여기 배우자, 나와 배우자죠. 여기는 자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합의되어 있다고 하면 조상과 부모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네. 조부나 조상을 부모가 떠안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조부가 했던 업을 아버지가 이어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같이 살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유년 시절에 청년 시절까지 인생의 흐름이나 방향이 합의어의 일관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조부와 부친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 내 사주잖아요. 그죠? 내 사주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의 시절이 이런 학과 연결된 상황에서 그런 노출된 공간에서 살았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연과 일의 합이라고 하면 연월 일신데 이렇게 합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건너뛰어서 조상의 기운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그죠? 그런 연결성을 의미하죠. 장손 노릇한다든지 집안 재산 문제라든지 조부의 간섭 속에서 아니면 조부와의 동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든지 이런 형태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월과 일이 합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간섭성이죠.
또 시부모나 처가의 간섭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자리는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모 자리고 여자도 부모니까 여기는 여자 입장에서 이게 친정이 될 수 있죠. 그죠? 친정인데 시집은 어떻게 시집은 여기를 시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뭐 보류해 놓읍시다. 자, 청년 시절 사회적 성분이 장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요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의 성분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일시의 합은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 1과 시의 합입니다. 이렇게 합이 돼 있죠. 그럼 자식과의 간섭, 작년에서 말년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뭐 한 집에 산다든지 가까이 산다든지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연결된다는 말이고 또 말년에 자연스럽게 내 이때 했던 일이 그죠? 결혼하고 작년에 했던 일이 말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연결성을 그대로 가진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내가 중장년에 했던 일의 영향이 말년까지 간다는 의미도 되고 그죠? 오랫동안 자식의 일에 관여한다. 사회적 취미나 모임의 강화를 뜻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자, 이 50분이 됐기 때문에 한 타임 쉬겠습니다. 끊고 뭐 말 난 김에 다 하죠. 뭐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10주에 2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10주에 4시간씩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